어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유가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눈물로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가슴속에 돌멩이를 매단 것처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의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3%로 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이 그 악화되는 경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속보에서도 우리 경제는 불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가 활발해진 가운데서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징후입니다.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5%입니다. 정부 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서 1.9%나 줄어든 것,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 보니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을 제안했던 것은 경제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두세 달의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폐기하고 재정 정책을 적극적 경기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까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피해 대책은 추경입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를 놓쳐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수해복구를 위해 충남 부여를 찾았습니다. 농민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의 복구와 피해 농가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도 추가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군산, 부안, 김제 지역은 물론이고 피해가 심한 읍면동 지역도 좁혀서 기민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1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 TF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실효성 있게 논의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IMF가 1.3%로 낮춰 잡았다고 했는데 1.4%로 낮춰 잡은 것이고요. 아시아개발은행이 1.3%로 낮춰 잡은 것입니다. 네, 바로 잡았습니다.